생명과학 17강 항상성 유지, 삼투압 조절. 자, 오늘은 계속 예고했던 것처럼 삼투압 조절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우리의 몸의 삼투압 조절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삼투압 조절. 먼저 삼투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투압이란 삼투 현상에 의해서 생겨나는 압력을 삼투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좀 삼투압 현상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겠죠. 자, 삼투 현상은 물질의 이동 현상 중에 확산의 일종인 거예요. 자, 물질의 이동은 확산과 삼투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자, 확산이란 농도차가 발생했을 때 농도의 평형을 위해서 일어나는 물질의 이동으로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이동하는 현상, 용질이 이동하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고농도에 있는 물질이 빠져나가게 되면 이 고농도 쪽은 농도가 낮아지겠죠? 그리고 저농도 쪽에서는 물질이 용질이 들어오니까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고농도와 저농도 농도급의 농도차가 있다가 고농도 쪽의 농도가 낮아지고 저농도 쪽의 농도가 높아지면 농도의 평형이 되는 현상. 이게 확산인데, 삼투 아까 전에 일종의 확산 현상이라고 했는데, 자, 삼투 현상은 마찬가지로 농도차가 발생했을 때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번에는 물과 같은 용매가 이동하는 현상. 용매가 이동하는 현상이어서 저농도 쪽에 있는 물이 빠져나가게 되면 저농도 쪽, 농도차가 이렇게 발생했을 때 저농도 쪽은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리고 고농도 쪽으로는 물이 들어오게 되면 농도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농도의 평형을 이루는 현상이지만, 삼투도 일종의 확산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농도 쪽이라는 것은 물이 많은 곳이죠. 그리고 고농도라는 것은 물이 적은 곳에서 물질 중에 물이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물이 이동하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농도가 맞춰주는 현상이기 때문에 일종의 확산이라고 했는데, 좀 차이는 확산은 농도차가 발생했을 때 일어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삼투도 농도차가 발생했을 때 물질 자체가 이동하려고 봤더니 물질 자체가 이동하려고 봤더니 중간에 반투가막이라는 반만 물질의 성질에 따라서 반만 통과되는 반투가막이 막고 있을 때 이 물질이 이동하다가 이 반투가막이 막혀서 차단이 돼요. 고농도는 이쪽이죠. 물질이 고농도 쪽에서 저농도 쪽으로 이동하려고 했는데 이 반투가막이 막고 있어서 차단이 되어져요. 차단이 되어져서 물질이 이동하지 못하니까 대신에 물이 이동하는 현상. 이것이 삼투 현상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몸에서 삼투압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앞에서도 전에 얘기했지만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구성 성분 중에 가장 많은 성분이 한 대략 70%가 물로 되어 있다라고 했고요. 그 속에 여러 가지 물질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것들도 있지만 무기염류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그 농도가 형성이 되어지고 농도에 의한 압력이 유지가 되어지는데, 그 삼투압도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이어서 삼투압이 어떻게 조절되냐면, 사람은 음식물과 식수로 물을 섭취하고 땀과 오줌으로 물을 배출하면서 체액의 삼투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게 되는데요. 물의 공급 자체는 음식물과 물을 마셔서 식수로. 그래서 우리 몸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물을 섭취하고 싶은 갈증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분 손실이 많이 된다든지 아니면 우리 몸의 농도가 높아져서 음식을 짜게 먹었다든지 해서 우리 몸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물을 섭취하라고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요. 물을 몸 밖으로 배출할 때는
이제 땀과 오줌으로 땀은 체온 조절의 기능도 있고 그러면서 물이 배출되면서 이제 물이 빠져나가게 되니까 농도가 또 높아지는 일. 자, 그리고 오줌을 통해서 물을 배출하면서 삼투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게 되는데 이 삼투압 조절과 관련된 것은 땀은 삼투압 조절이라기보다는 삼투압을 조절하기라기보다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인 것이고 삼투압 조절을 위해선 이 오줌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줌은 오줌량을 조절해주는 호르몬 ADH가 있죠. 항이뇨 호르몬인 ADH의 작용으로 오줌량을 조절해서 삼투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이 얘기가 이제 가장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자, 체액의 농도가 변하면 세포의 구조와 기능에 이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물과 무기압류를 배출하여 조절하면서 체액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돼야 되게 된다. 뭐 그냥 흔하게 볼 수 있는 예로 여러분들 전날 밤에 라면 먹고 자면 다음날 얼굴이 팅팅 붓죠. 이게 물론 이게 생명 유지에 심각하게 나타나는 문제는 아니긴 하지만 이렇게 얼굴이 붓는 것도 우리 몸의 농도가 달라져서 라면을 먹으면 라면 속에 염분이 많이 있어서 그 염분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돼서 우리 몸에 있는 조직의 세포로 들어오게 되면 그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물이 들어오게 되면서 세포가 빵빵해져요. 그래서 얼굴에 있는 세포들이 빵빵해지면서 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농도가 변하게 되면 세포의 구조와 기능이 이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삼투압 조절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면 삼투압은 주로 오줌에 의해서 조절이 일어나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오줌량을 조절하기 위한 호르몬인 항이뇨 호르몬인 ADH의 양을 조절하게 되는데, 자, 항이뇨 호르몬은 콩팥에서 수분 재흡수를 높여주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자, 수분이 재흡수된다. 수분이 재흡수가 되어지게 되면 재흡수된 수분이 어디로 들어와요? 우리 몸 내로 다시 들어오게 되니까 우리 체내 물의 양을 증가시켜주는, 그래서 농도를 낮춰주는, 우리 몸의 체내 농도를 낮춰주는 호르몬이 되겠죠. 그럼 언제 분비되겠어요? 우리 몸에 농도가 높을 때, 삼투압이 높을 때 분비되어지게 된다. 자, 그러면 자, 우리 몸의 농도가 혈액이 고농도의 혈액이 형성이 됐을 때 이 혈액은 이제 삼투압과 항상성의 조절 중추가 어디죠? 그렇죠. 간 내에 시상하부로 마찬가지로 시상하부로 고농도의 혈액이 유입이 되어지게 되면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이제 ADH를 분비해야 되게 되는데 ADH는 어디서 분비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간 내 시상하부 아래에 붙어있는 뇌하수체 후엽에서 누구를? ADH를 분비한다. ADH를 분비하게 되면 ADH가 콩팥에서 수분 재흡수를 높여서 우리 몸에 물의 양을 보충해 주게 되는 거죠. 물 보충해 주게 되면 농도가 저농도로 변해서 맞춰져서 간내 시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몸의 체액의 농도가 증가해서 자, 농도를 낮출 필요가 있으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갈증을 느껴서 물을 찾도록 하고요. 자, 내부적으로는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 후엽으로 ADH의 분비를 증가하게 시키면 ADH가 콩팥에 작용해서 수분의 재흡수량을 증가시킵니다. 그러면 오줌량이 감소되어지겠죠? 오줌량이 감소되어지면서 우리 몸에 농도가 낮아지는, 삼투압이 유지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자, 반대로 삼투압이 감소하게 되면 자, 물을 많이 배출해야 되기 때문에 오줌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ADH, 오줌량을 줄여주는 ADH 분비는 감소하고 재흡수량이 감소되어지니까 오줌을 통해서 물이 많이
배출되어지는, 그럼 다시 삼투압이 낮아지는 일이 일어나겠죠. 자, 그러면 삼투압 조절에 관련된 그래프 관련된 그래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가 많이 나오는데요. 자, X축 압력 변화에 따른 ADH의 농도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 자, 이 그래프에서 보통은 압력이 혈장의 삼투압 변화에 따른 ADH의 농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됩니다. 자, ADH는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그랬죠. 자, 관련된 것들을 많이 써놔야 돼요. 항이뇨 호르몬, 오줌량을 줄여준다. 왜? 수분을 제흡수량을 늘려주니까. 그러면 수분이 제흡수하게 되어지면 제흡수된 물은 어디로 가? 혈액으로 가겠죠. 혈액량이 증가하겠죠. 그러면 혈장의 농도가 낮아지겠죠. 또는 오줌량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오줌의 농도 증가한다라는 거. 관련된 이야기들 좀 많이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혈장 삼투압이 우리 몸의 농도가 어떨수록 항이뇨 호르몬이 증가하겠죠? 우리 몸의 농도가 높을수록 낮춰줘야 되니까 수분을 재흡수하기 위해서 농도가 높을수록 ADH 농도는 증가하는 이런 변화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또 이런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것이 혈압의 변화에 따라서 ADH 농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어떻게 분비되는지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는데, 자, 제흡수한 수분은 제흡수돼서 어디로 간다? 혈액으로 간다. 자, 혈액이 증가하게 되면, 자, 혈압은 혈관벽에 작용하는 혈액에 의한 압력으로서 혈액이 많을수록 압력이 증가하겠죠? 자, 그래서 혈압은 높으면 제흡수가 더 많이 돼서 물의 양이 더 많아져서 압력이 더 높아지면 안 되기 때문에 혈압은 낮을수록 ADH 농도가 높다라는 이러한 혈압의 변화에 따라 ADH 농도를 나타내는 그래프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반비례 그래프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잘 비교해 볼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혈압 환자들 같은 경우에 뭐 기름진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은 혈관을 막아서 압력이 더 높아지니까 이유도 있겠지만, 고혈압 환자인 경우 음식을 짜게 먹으면 안 되겠죠? 왜? 음식을 짜게 먹으면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제흡수된 수분이 혈액으로 가서 혈압이 높아지기 때문에 점점 압력이 높아지니까 고혈압 환자인 경우에 음식을 짜게 먹으면 안 된다. 싱겁게 먹으라는 것이고, 또 건강을 위해서, 그런 성인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음식물 짜게 먹지 말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항상성에 대해서 마치고 이제 바로 시험, 내일이나 내일 모레, 내일인 반도 있고 내일 모레인 반도 있겠죠.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시험 후에는 또 이제 등교해서 수업이 진행이 되어지니까 등교 후에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안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 남은 하루도 여러분들 잘 보내고 항상 건강하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